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10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을.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은 지지율에서 숫자로 평가를 한다면 네. 굉장히 다른 조사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금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장 대표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연설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예. 과연 저런 걸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이 정부에서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한미 협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 사태가 우리 마찰에 내관됐다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국익에 옳은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팩트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장동혁 대표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한미 관세는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쿠팡 문제는 쿠팡 문제대로 한미 관세는 한미 관세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미국 측 로비스트한테 빌미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서사의 흐름을 제가 이제 급하게 본 거긴 한데 이런 서사의 흐름입니다. 네. 일단 국제 정세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쉽게 얘기하면은 마두로 정권을 몰락시키는데 영향을 예. 일조를 하고 있고 이란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쉐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상황이라는 것이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불안정하고 세금은 또 설탕세까지 매긴다고 한다 이런 논증을 하면서 예. 특검과 사법개혁의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 사법개혁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어가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전담재판부 같은 걸 두고 네. 인민법정이라는 표현을 소환을 하면서 강력하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갑자기 피터 드러커가 나옵니다. 한번. 그래요? 피터 드러커가 한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가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졸속이다. 네. 이런 의사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치개혁을 이래저래 추진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은 또 엘빈 토플러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의 훌륭한 자원들이 모여가지고 쓸 텐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논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보통 이런 연설문을 쓰면은 새로운 용례,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네. 언제적 엘빈 토플러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추억 소환. 엘빈 토플러한테 미래를 맡기기에는 지금 너무 시대가 많이 AI 지났습니다 시대에 지금. 예, 무슨 엘빈 토플러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맞아요. 네. 요청한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정쟁이 아니라 계속 정쟁 얘기하고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럼 민생 법안부터 좀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새로운 제안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문법에서 보수 정당은 선거 연령 인하에 네. 굉장히 인색한 편이었고 오히려 그 진보 정당 상대적으로 이제 리버럴한 정당들이 선거 연령 인하를 주장해 왔었는데 네. 굉장히 이것이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10대들의 그렇죠. 극우화에 예. 대한 걱정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리 연령을 낮추는 것이 본인들 대차 대조표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해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결단코 국민의힘에 유리할까?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하튼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새로운 주장을 했네요. 셈법, 네. 계산법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보냈던 청년기 때는 사실은 네. 진보적 의제나 담론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약간 지금 보수적인 색깔을 입혀가지고 새롭게 재해석되는 느낌이 들고 예를 들면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주창했던 게 네. 비례대표제 3% 룰을 이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저도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정치개혁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을 했는데 그 근간에는
진보 정당이 원내 진출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의식이 좀 있었던 예. 거였는데 지금 이제서야 헌법재판소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바로잡히는 국면에 와 있는데 네. 실상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게 되면은 네. 정광훈 정당이 예. 뭔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네. 교두부가 되는 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선거 연령 하향 같은 경우에도 예. 2000년대 맞아요. 초반에 정말로 주구장창 음. 진보 시민사회에서 부르짖었던 영역의 맞아요. 의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음. 장동혁 대표가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이 예.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 보수 정치권에서 터부시했다는 의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창하는 배경에는 일정의 공학적인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필두로 한 세력들이 보면은 맞습니다.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뭔가 청년층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달라진 정치 지형을 10분 반영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게 60 넘으신 예를 들면 고령층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민의힘 제안이 굉장히 색다르게 들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예. 개정, 특별법 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라는 네. 제안도 했어요. 충청 지역 의원이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네. 그것은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할 이슈가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추진하고 명분도 좋은 이슈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네. 게 일감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구교훈 기자의 이야기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진보적인 아젠다가 현 시대까지 진보적인 아젠다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제 정세도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값뿐만 아니라 뭐 AI 그리고는 뭐 이런 미디어 매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는 과거의 아젠다를 그대로 진보적인 아젠다로 이해하는 태도들도 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최근에 10대 극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토끼풀 편집장인 문성호 씨라고 있거든요. 네. 문성호 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고1로 올라가시니까 네. 계엄 당시에 이렇게 호해를 발휘했던 청소년 학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패션 극우라는 단어가 10대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그 세대에서 뭔가 멋져 보이는 척하려면 패션 좌파라는 표현이 있었었는데 좌파도 아닌 게 좌파인 척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패션 극우나 패션 우파라는 표현을 쓴대요. 예, 예. 나 패션 우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오히려 10대의 기본값은 뭔가 좀 더 멋지고 힙한 것이 우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감각, 정의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이걸로 정치권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좀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조선일보가 뭔가 좀 이렇게 장동혁 체제하고 맨날 엇박자가 나다가 네. 오늘은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오늘 뭐 자세히 신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4050과 네. 쉽게 20대 자산 30대 격차. 자산 격차를 거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포티라는 비화적인 조롱 섞인 용어와 함께 40, 50대는 지금 자산 축적기 20, 30대도 훨씬 더 우월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부동산의 문제로 비유를 많이 했던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서적인 자극 요인이 되는 것이겠죠. 물질적으로 우리 앞 세대들은 구축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 취업문조차도 굉장히 바늘문이 돼 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유럽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극우적인 노선들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계기들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 맥락하에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극우화 수단으로서 지금 보면은 10대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는 논쟁점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그 논리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유럽의 극우화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정도의 진단을 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방비책이 민주 진영도 분명히 있어야 돼. 지금 보면은 그렇죠. 10대, 20대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요. 맞아요. 이미 네. 주류 정당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선거에서도 지지하는 정도의 표를 축적했다라는 착각과 오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결국은 10대들은 스스로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발상 전환을 해서 네. 이 세대를 뭔가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 같은 것들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은 언제 지금 이 그 정세가 뒤바뀌지 알 수가 없다. 그럼요. 네. 그렇게 그렇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그 부모님들 수만 1,71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때 당시 많은 그 초등학생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 더 엄마 아빠 손잡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산 교육 현장이다. 이제 지역에서도 이 집회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경험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극우화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고 제가 오늘 눈여겨서 본 기사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 그렇죠. 71만이에요. 네. 그리고 3년 사이에 9%포인트나 그래서 심각한 상승을 문제입니다. 했다는 거고 네. 대졸 이상이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진영에서도 이 청소년과 청년 대책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모두의 창업이라고 해서 뭐 옛날처럼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성장하는 구조는 이제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거나 로봇이거나 이렇게 그럼요. 경쟁하는 네. 구조.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개념도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네. 이 새로운 정책 대한 뭐 담론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전업자녀라는 말을 요새 그러니까, 붙인대요. 예. 홈 프로텍터. 전업자녀. 맞아요. 그러니까 전업 뭐 전업 집에서. 주부 뭐 이런 이야기처럼 네. 전업자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을 약간 자조하는 밈처럼 쓴다라고 하던데 그것이 사회에 이미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는 차원에서는 네. 사실 정치권에서 진짜 심각하게 좀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우화 방향으로 우리가 끌어가지 않고 사실 네.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민주당 같은 지금 이제 주류 정당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해찬 전 총리 같은 분들이 네. 그 민주당의 그 어떤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요. 맨날 그 야권 얘기했죠. 연대만 하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네. 선거 여권 때만 안에서 되면 야권 연대, 네. 야권 통합, 그다음에 맞아요. 그 네. 뭐 그런 이제 단어들이 되게 빅텐트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게 비주류라는 단어의 그렇습니다. 다른 말인 건데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취임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주류 교체를 하고 싶다. 근데 정말 그것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경계심과 텐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진짜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합당 얘기할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면 지금은 합당보다는 현안 위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때다. 그리고